다음 주제 넘어가 볼 텐데 아마 이 시간 실시간 가장 중요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주제 바로 이겁니다. 저 말은 무서운데 저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. 부인 총 쏘겠다. 문재인 전 대표 캠프에 남복할 장군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고 있습니다. 지금 아마 이 시간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. 거칠 것 없었던 문재인 캠프가 악재를 만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방금 전 만나봤던 저 화면 속 이 인물 때문인데요. 화면으로 더 자세히 만나보시죠. 제가 복무했던 직전 특전사령관 있었습니다. 참군인이세요. 안보에 대해서 저와 함께 동지가 되시. 몇 달 전에 대표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얘기 좀 나누자고 연락이 왔습니다. 무엇보다도 이분하고 같이 하면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한미 관계를 든든히 해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. 거기에 내가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저는 분명히 우리 문 대표님께서 빨갱이가 아닌 것을 확신합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. 저분이에요. 저 사람이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캠프, 대선 캠프 영입 1호잖아요. 네. 근데 그 분의 부인이, 저 인물의 부인이 방금 전에 법정 구속됐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2월 8일 금방 선고가 돼가지고 업무상 횡령죄로 지금 법정 구속 1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. 법정 구속은 불구속 재판하다가 법원에서 실형을 한 건데요. 내용은 지금 성신여대 총장을 맡고 있는데 이제 법률 자문이나 이 비용을 학교 돈으로 자신의 비용을 쓴 겁니다. 그래서 한 3억 7,800만 원 정도 업무상 횡령의 어떤 혐의가 인정이 돼가지고 결국은 1년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글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전인범 장관 같은 경우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알고 우리 군에 있을 때 되게 신망이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. 좀 인연이 있으시죠? 친하고 이건 아니지만 같은 부대에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2월 8일 날 선고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 전에 왜 캠프에 들어갔는지 끝난 후에 들어가도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논란이 될 게 뻔한데 집행유예가 나와도 무죄가 안 나오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부인의 거취에 따라서 본인의 대선 캠프 들어가는 게 되게 커질 텐데.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가면서 결국은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타격을 받는 거죠. 이런 사람 데리고 왔느냐 이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습니다. 왜냐하면 갑자기 선고한 게 아닙니다. 며칠 전부터 한 달, 2달 전부터 2월 8일 날 선고하고 결정한 건데 그러면 그 후에 들어오면 들어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해 들어왔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. 자, 그거 얘기 하나하나 더 해볼 거예요. 이 전인범 전 사령관의 부인인 심하진 총장은 3년 전입니다. 2014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김황식 전 총리의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인물입니다. 당시 목소리 들어보시죠. 이번에 참여하게 된 심하진이라고 합니다. 누구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고민을 깊이 한 끝에 같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. 미력 하나마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시장님께서 선출되셔서 말씀하신 바른 행정, 바른 시장, 또 멋진 서울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랬던 심하진 총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전인범 전 사령관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. 우리 집사람이 비리가 있다면 권총으로 쏴 죽였을 겁니다.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의 결백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인의 어법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. 우리 부인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. 깨끗하다. 그냥 군인 어법, 장군 어법? 장군 어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무시무시하잖아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가 1심이긴 하지만 현재 그 유죄 판결이 나와서 저렇게까지 됐기 때문에 저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안 하셨지 않습니까? 우리 집사람을 버리란 말입니까? 그렇게 했는데 총으로 쏴주겠다고 해서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그러니까 어법이 생각나요. 화법보다도 그만큼 본인 부인은 결백한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.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 없다는데 일단 그렇죠. 1심 구속됐으니까 저 얘기가 또 여러 가지 번지는 것 같은데 근데 저렇게 말하면 저거 싸죽이지도 못하고 어떡합니까?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말을 본인은 이제 자기 부인이 그만큼 결백하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선 했을지 모르지만
저렇게 말하면은 군인인데,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는 뜻으로 하는 얘기예요. 저렇게 되면은 결국 쏴 죽여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, 예. 물론 구속되어 있기는 하지만, 그래서 참 말 조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. 제가 그래서 이 말씀, 이게 뭐, 연좌제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, 지금 심하진 총장 하니까 떠오르는 단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, 나경원 의원의 딸 입학 문제 때문에 또 성신여대가 한동안 또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고요. 또 하나는 조윤선 지금 구속된 그 장관이 아마 성신여대 정무수석 그만두고 석자 교수로 또 들어갔었고요. 지금 조금 전에 황식 전 총리의 이제 선대위원장 얘기도 나왔지만, 그리고 전인범 장군의 경우에는 신원식 장군 그리고 이재수 장관과 함께 박지만 씨의 37기 동기로 육사 유명하죠. 동기잖아요. 그래가지고 예. 또 뭐 불이익을 당했느니 이런 얘기가 있고, 또 군인으로서는 굉장히 또 칭찬받을 요소도 꽤 많다고 제가 알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단면만 보고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, 예. 근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전인범 장군의 소위 이제 어떤 취임식 때 성신여대 교직원을 동원했다 그래갖고 또 논란이 된 적이 그러니까 있었어요. 지금 부인 문제 말고 또 남편도 그게 본인이요, 연루가 좀 본인. 됐다. 그렇죠. 본인이 그렇죠. 장군 본인이 시절에. 장군 그렇죠. 시절에 사령관 취임할 때 예. 부부가 어떻게 뭐 떼어놓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,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는 와중에 문재인 전 대표가 경희대학교에서의 토크콘서트인가 거기서 이제 전인범 사령관을 잠시만요.